네, 안녕하세요. 게임 기획자입니다. 오늘은 게임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직군별로 좀 설명을 하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의 매트릭스를 그렸어요.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다 라고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처음에 기획자들이 기획을 합니다. 초기 기획이라고 또 컨셉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게임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카드를 접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그려서 게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같이 이 게임을 만듭니다. 둘이 만들면요, 그냥 선과 면, 도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아트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렇게만 하면 되게 심심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운드까지 붙어서 실제로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들을 요거를 쭉 만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빌드라고 하는데, 이 빌드가 만들어지면 이 QA라고 하시는 분들, 품질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것들을 묶어서 실제로 기획했던 대로 움직이는지, 또 하다가 중간에 이 게임이 작동이 중단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최종 버전을 만드세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임들이 주로 모바일 게임이거나 또 온라인 게임이면 이것이 마치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들도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올려놔서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작업하는 데다가 실제로 올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팀이 없이 다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의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서비스할 준비가 다 되면요, 그 사업 부서와 같이 일을 합니다. 이 사업 부서에서는 이 게임을 출시해 볼 만한지, 또 언제 출시할 건지, 또 어떻게 홍보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정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 일정 같은 거랑 비용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팀을 세팅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게임이 런칭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법들, 또 고객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들이 나오면 알려주는 역할들을 운영팀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게임 회사와 게임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두 나열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서로 연관이 있는 직군별끼리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네, 뿅,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들끼리 서로 비슷하고 이쪽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기획이랑 QA랑 관련이 있고 운영이랑 사업이랑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또 제가 지금 직접적인 게임 개발하고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없는가를 나눠놨는데,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게임 개발하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발팀에서 만든 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기획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 몬스터의 이름을 애벌레라고 할래 라고 하면은 내가 애벌레로 만들 수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애벌레 너무 이름이 징그러우니까 좀 노랑이나 녹색이나 초록이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바꾸냐 안 바꾸냐는 이 개발팀에서 정한다는 내용이죠. 이쪽에 계신 분들은 게임 개발하는 거에 약간 관련성이 없고, 이쪽은 직접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작업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이제 아트,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예술적인 표현들, 그리고 인문 경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분도 사실 아트를 하시는 분들,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실제로 테크니컬 아티스트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혹은 스크립트라 그래서 그런 코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프로그래밍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트에서 잘 표현하시는 그런 작업자들도 계세요. 또 이런 프로그래머들 중에서도 인문 경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시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획을 하다가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게 오류가 있으면 작업하시다가 알려주세요. 이거 실제로 이거 역사적으로 다른데 이 내용 맞아요? 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아니네요 하고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기획에서는요, 시스템 기획, 콘텐츠 기획, 레벨 기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기획이라 그래서 다른 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형태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라는 얘기고요. 시스템 기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경매 시스템, 강화 시스템, 레벨 시스템 같이 컨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보스, 새로운 대륙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보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콘텐츠에서 보스를 만들고요, 시스템에서 보스를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업적이나 훈장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레벨에서는 보스가 머물고 있는 보스 방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레벨 디자인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실제로 작업하는 것을 보면 그 건축 설계도를 작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FPS 게임이라고 한다면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집 안에서의 싸움 전투다라고 하면 실제 집하고 거의 동일한 설계도가 나오겠죠. 그래야지 몰입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벨 쪽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인데요.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두 개를 제가 나눠놨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를 나눠서 작업하는 팀도 있고 하나로 합치는 팀도 있습니다. 차이라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서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의 기준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스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물을 표현하거나 광원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 현재의 그 게임 디자인이 그래픽이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내용을 이제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니티랑 또 얼리얼 엔진이 유명하죠. 또 이 둘 엔진 말고도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 게임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들은요, 게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이 프로그래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버 쪽에서는 서버 프로그래머라는 게 상당히 독특한 직업입니다. 일단 서버는 되게 비싸요. 유지비도 비싸고요, 가격도 비싸서 서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서버 프로그래머의 연봉에 연관되는데요. 이건 비밀이지만 서버 프로그래머가 게임 회사에서 제일 저는 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버 프로그래머 되세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운영하죠.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아이템을 파밍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게임을 끝냈어요. 제 인벤토리에 그 무기가 있겠죠. 그것을 저장해주는 것을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에 문제가 생기면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서버 롤백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뒤집는 작업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서버 프로그래머가 이제 날밤을 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벤트들. 그 서버의 이 클라이언트는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서버에서 이벤트라든지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 한다, 뭐 드랍률이 올라간다, 이런 작업들은 서버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이번에 아트입니다. 아트는요 2D랑 이제 3D로 나뉘는데, 2D는 쉽게 말하면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거 화면이 2D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제 3D 게임 중에서도 로비 화면 같은 거는 2D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생각해보면 게임은 3D잖아요. 근데 우리 인벤토리에서 보면 총 모양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거는 2D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D 쪽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해준다. 그리고 가끔 어떤 신규 게임들 나오면 컨셉 그림이라고 컨셉 화면 같은 거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컨셉을 그리시는 분들도 2D에 있습니다. 3D는 기본적으로 3D 이제 폴리곤으로 된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 모델링 한 것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펙트 같은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배경팀, 레벨에서 만들어지는 화면을 이제 배경에서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 보시면 그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을 얼마나 똑같이 복사했냐, 실제랑 얼마나 같냐, 그 중에 뭐 입각했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배경팀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속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업물을 우리가 보고 즐기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BGM 중요하죠. 우리 게임 테마 사운드 중에 유명한 것들 이렇게 소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BGM을 듣고 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이 음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뭐 기타나 피아노 이런 건 기본으로 다루시고, 음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작곡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BGM 만들고요. 효과,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상자를 연다든지 뭐 이럴 때 소리가 나죠. 빠바바라밤 뭐 이런 소리, 뭐 이런 효과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게임 속에서 뭐 총기 탄창 가는 소리, 뭐 발자국 소리 같은 것들. 최근에는 성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우들을 이제 녹음한 거를 실제로 게임에 넣는 작업은 정말 힘듭니다. 그 싱크도 맞춰야 되고 상황도 맞춰야 되고, 이걸 또 이제 이 프로그래머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맞히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도 이 사운드 쪽에서 하고 계시고요. QA입니다. 시스템 무결성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 직분익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일을 제가 나눠본 거예요. 보통 QA에서 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빌드를 묶는다라고 했죠. 이거에서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규 아이템이 추가됐어요. 그것을 경매장에 경매 물품으로 놓더니 서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가 안 된 새로운 아이템이니까. 그래서 시스템 무결성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이 아이템 가지고 팔아도 보고, 뭐 분해해 보기도 하고 장착해 보기도 하고, 이걸 다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아니, 버그는 예전에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가 도서관처럼 엄청 되게 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이제 갉아먹고 막 이래서 고장 나면 그걸 버그라고 했는데, 현재에는 버그는 그 컴퓨터 코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버그, 아이템 복사 버그 아시죠? 아이템을 옮기다 보면 이제 두 개가 복제가 되는 이런 버그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이 QA 분들이 정말 반복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할 그 체크리스트를 두고서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버그를 잡아내고 계시고요. 또 기획이나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 어떤 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티켓을 써서 들어가면 돌아올 때도 티켓이 필요한데 그 간 섬에서 티켓을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 못 돌아와요. 네, 그 버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하셔서, 야, 이거 왕복으로 팔던지 가면 못 돌아와, 큰일 나,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기획에서 이런 것들을 고치죠. 이거를 QA 직군에서 하고 계십니다. 게임이 잘 진행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뭐 난이도는 적절한지, 이런 것도 QA 쪽에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 이제 인프라. 이제 사내 사회 IT라고 썼는데, 이제 아까 사회에 대한 거는 그런 CD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는 데다가 이 만들어 놓은 빌드를 올려서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이제 사내에도 인터넷이 깔려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설치해주는 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결제 같은 거죠. 우리가 문화상품권으로 게임을 하면 문화상품권이 승인이 돼서 캐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뭐 결제가 되는 이런 것도 실제로 구현이 돼야 돼요. 네. 뭐 이런 작업을 사실 여기서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I, 빅데이터, 탐지 같은 거, 그리고 해킹 쪽도 있고요. 그 요즘에 이제 AI나 빅데이터 워낙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핵 같은 거 쓰는 걸 자동 탐지하는 작업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없을 때는 사실 기획자랑 이제 서버랑 같이 논의를 하고 QA랑 붙어서 잡아냈어요. 그런 일을 많이 사람이 직접 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런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직종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업이죠. 사업은 되게 무서운 팀이죠. 우리 게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을 언제까지 종료합니다 라는 공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 사업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제 게임 팀이 만들고 있는 게임이 사업성이 없어져서 이제 운영할수록 적자다,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면 사업을 이제 정지하기도 하고 신규 런칭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걸 사업팀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하고 홍보하는 일들. 신규 게임이 만들어지면요, 홍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랑 비슷한 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개발자들은, 야, 그거 비용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잘 만들어야지, 홍보만 한다고 게임이 잘 되냐, 막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운영하면서 보면 지금 조회수가 1, 2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용이 별로라 사람들이 안 보는 건지, 사람들이 이런 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 마음은 야, 홍보가 필요해. 이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질 않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요 일을 이제 홍보팀에서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바깥쪽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또 법적인 문제, 뭐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뭐 사업 간의 문제라든지, 뭐 문제들을 또 해주시는 법무팀도 있고요. 또 복지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 회사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을 복지팀, 이걸 합쳐서 총무라고 하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팀들도 게임 회사에 있습니다. 이제 운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어떤 거 업데이트 합니다. 공지도 하기도 하고, 점검이 연장되면 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점검 연장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일을 하시고, SNS로 고객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GM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그 게임 안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게임 마스터라고도 부르죠. GM이라고 하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해주고 계시고요. 또 그런 게임 속의 문제나 뭐 어떤 결제 오류라든지, 내 아이템이 사라졌어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대응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되게 많죠? 나누어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게임 회사에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운 단어도 있고, 뭐 컨셉이 뭐야, 모델링 뭐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찾아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 나오니까요. 제가 빼먹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시면 게임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멈추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치워놓은 부분을 제가 개발사라고 써놨습니다. 개발팀, 개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발사에서는요, 하나의 게임을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다 일부러 약간 비껴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팀이 예를 들어서 중견 개발팀이야, 꽤 잘 나가는 팀이야 라고 하면은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개발팀원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한 50명 정도가.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서 기획 5명, 기획 뭐 6, 7명, 프로그래머 한 10명, 아트 뭐 10몇 명, 사운드 한두 명, QA 뭐 2, 3명,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팀이 세팅이 돼서 게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개발사가 있고, 이쪽은 퍼블리셔라고 하는 영역으로 또 좀 다르게 부릅니다. 퍼블리셔라는 거는 뭐 출판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저자가 있고 만들어진 책을 판매하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출판사가. 그런 것처럼 게임도요, 개발사가 있고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형 게임사들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넥슨 같은 경우에 피파 온라인은 만드는 회사는 스피어헤드라는 회사거든요. EA에서 만들고 퍼블리싱을 넥슨에서 하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 피파가 아마 그 피망에서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넥슨으로 넘어왔죠.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뭐 카트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넥슨에서 개발도 하고 퍼블리싱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부 조직은 모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퍼블리싱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작은 개발사들이 만들어서 그 카카오에다가 카카오라고 이름을 붙여서 카카오에다가 이제 이거 게임 런칭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맡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작은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10명 내외입니다.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기획자 1명, 프로그래머 2명, 아트 1명, 사운드는 없어요. 이거는 외주를 줍니다. 사와. 그래서 뭐 5, 6명이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개발팀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큰 개발팀은 뭐 200명 정도 되는데도 있다고 알고 있고, 되게 큰 팀이죠. 200명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그런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기획자 혼자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아트 하면서 사운드도 만드는 1인 개발자들도 존재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아트만 200명이래요. 아트만 200명, 기획자 한 50명, 프로그래머 1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만든대요. 중국 게임들 보면 퀄리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중국이 좋아져요. 중국 게임 퀄리티 되게 좋잖아요. 인원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게임 개발을 좋게 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산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저도 예전에 게임 회사 입사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산 전공이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 대기업 갈 수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게임 개발사로 왔는데 좀 주변에서 야 왜 그걸로 가서 고생하냐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었어요. 좀 안타깝죠. 이거 되게 좋은 산업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각각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배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이런 내용들도 좀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미래가 어떤지 이런 내용도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